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번 시간에 이어서 바위의 여러가지 수채화 표현 3, 세 번째로 소금을 이용해서 질감 내는 방법, 소금을 이용해서 질감을 내서 바위를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한번 적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를 동안 사실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기다리는 게 좀 이제 지루하거나 빨리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키친타월 같은 걸 이렇게 닦아주고 하시면 좀 부드럽게 표현하기가 쉽죠. 이 키친타월이 이게 배가 고프면 키친이 아니라 치킨타월이 되겠죠. 이 붓에서 이렇게 털이 빠지는 거는 참 수채화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주죠. 그래서 메이커 좋은 붓을 써도 가끔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채색하기 전에 붓을 한번 이렇게 좀 마른 붓을 털어서 좀 붓을 잔털이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게 되면 예방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절대 조금이라도 건조가 다 되고 나면 소금 효과는 아주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렇게 젖은 상태에서 소금을 써줘야지만 그 효과가 나타나지, 그냥 뭐 약간 건조된 상태에서는 하시게 되면 그런 느낌이, 소금의 효과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자, 요 타이밍이에요. 요 타이밍. 자, 요것도 소금을 이렇게 보셔서 이제 이것도 그냥 막 뿌리는 게 아니에요. 보면 몇 번 하시게 되면 이제 얘가 어떤 마무리돼서 어떤 현상을 만들어 주는가, 그 경험을 하시게, 직접 그 경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위에서도 요 가까운 부분 있죠? 본인에서 가까운 부분 이런 쪽에다 좀 이렇게 뿌려주시고, 이거 이제 이런 다음엔 이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돼요. 이걸 이제 완전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처리하게 되면 아주 그림이 탁해집니다. 염분에 의해서 색이 변화가 생길 수도 있고 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제 아랫부분은 지금 일부러 제가 좀 덜 뿌린 이유가 뭐냐면 반사광선이 생기거든요. 이쪽에는요. 광선을 이렇게 잡았으니까
반사광선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일부러 조금 덜 뿌렸어요. 그래서 어차피 색의 변화도 좀 줘야 되고 그래서. 이 소금을 썼을 때도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아차하고 조금 물기가 마른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소금을 뿌리게 되면 지금 이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효과들이 요번 이제 타이밍이 맞아서 그러는데, 만약에 조금 마른 곳에다가 미리 좀 떨어뜨릴 경우는 이 스프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런 스프레이 같은 걸 이용해서 이렇게 좀 살짝 적셔주게 되면 효과를 조금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원래는 자연스럽게 좀 자기 스스로 마르도록 기다려주게 되는 게 일단 자연스러우면서, 특히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요런 요 가운데 까뭇까뭇한 거, 이런 거 좀 검은 이런 것들이 생겨가지고 더 질감 효과를 더 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마르고 싶게 하는 방법 중에 있죠. 헤어 드라이기 같은 걸 써서 이렇게 헤어 드라이기를 쓰게 되면은 빨리 건조가 되는 대신에 아까 지적으로 이런 가운데 까뭇까뭇한 것들이 안 생기고 그냥 이렇게 자국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상황이 어울릴 수 있어. 자기가 좋아하는 상황이 헤어 드라이기로 이렇게 말려서 가운데 이렇게 점이 이런 점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점들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이런 게. 그 다음에 이런 점이 남아서 더 바위같이 느껴지는 게 좋다 하면 자연스럽게 놔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다 건조된 이후에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건조된 이후에는 우리가 유화 그릴 때 쓴 나이프 같은 거 있죠? 이런 나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털어서 이 솔트, 이 소금은 안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색을 변색시킬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염분이잖아요. 나트륨 성분이라서 가능하면 깨끗하게 털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털어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또 보충적 채색을 해서 바위를 마무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소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상태로만 해도 바위가 하나 완성됐어요. 처음에 이렇게 소금을 뿌리기 전에 이 어두운 흐름을 이렇게 생긴 어두운 흐름을 쭉 잡아주고 반사광선도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을 뿌려가지고 마무리 이렇게 마르고 나니까 그냥 하나의 바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쉽게 우리가 바위를 그릴 수가 있죠. 기법에 의해서도. 그런데 이제 이 상태로는 뭔가 좀 아쉬움이 있으니까 여기서 좀 더 조금 닦아서 밝은 데를 찾아내기도 하고, 조금 더 어두운 데를 만들어서 채색으로 보충해 가지고 이 바위를 좀 더 완벽하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조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그 소금으로 만들어진 이런 질감을 다 지워버리면 바위 질감이 없어지고 그 특색이 없어지니까 가능하면 그대로 약간 덮어두래도 그대로 남도록 약간 마른 후에 처리하시면 그 소금으로 의해서 만들어진 질감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자, 오늘은 그 소금을 이용해서 세 번째로 그 바위를 그리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공부해 봤습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그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변화가 생겨요. 오늘 제가 쓴 소금은 조금 약간 중간보다 조금 굵은 거고, 더 굵은 소금도 있고요, 또 가느다란 소금도 있어요. 그 소금의 크기에 따라서 이 변화되는 그 효과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서도 여러 가지의 그 바위의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건조하는 타이밍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물기가 마르거나 너무 젖어 있을 때 그때를 피해서 적당히 물감이 이렇게 물하고 섞인 그 마르는 정도가 적당할 때를 잘 보셔서 소금을 뿌려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게 그 완전 건조 후에 털어내 줘야지 그 위에다 다시 채색을 해더라도 그 안료의 그 어떤 변색에 대한 영향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채색도 수월합니다. 그래서 소금을 가지고선도 이렇게 정말 우리 바닷가에 가보면 뭐 따개비가 붙은, 뭐 작은 따개비가 붙은 어떤 이런 바위, 또는 이렇게 요거를 조금 더 변형을 주면 구멍이 송송송 난 이런 그 섬 이런데 뭐 분화구 주변의 바위 이런 느낌도 이 소금을 잘 활용하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